자, 메모지에 상대방의 양력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만약에 음력밖에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양력으로 바꿔서 적으세요. 이 생년월일의 숫자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한 자리씩 더하세요. 1하고 9를 더하면 10이죠. 그렇게 나온 10을 옆에 있는 9와 더하면 19가 되죠. 그렇게 나온 19를 옆에 있는 3하고 더하면 22가 되죠. 이렇게 계속 한 자리씩 끝까지 더하세요. 하시다가 헷갈려서 두 자리씩 더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 두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다시 한 자리씩 더해서 끝내 한 자리 숫자가 나오게 만드세요. 지금 여기서는 숫자 7이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상대방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렇게 한 자리 숫자가 나올 텐데요. 사실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쉽게 그 상대방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나온 한 자리 숫자를요,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초를 드릴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께서 계산 끝에 나온 그 한 자리 숫자를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계산하신 한 자리 숫자가 나왔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카드를 집중해서 여러분이 봐주세요.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여러분이 계산한 숫자에 해당되는 카드를 여러분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상대방의 기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뭘 보는 건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그 남성분, 그 여성분, 그분의 기질을 말씀드리는 것이자, 바꿔 말씀드리면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사용 설명서라고 그냥 재치있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나한테 합리적인 조언이나 정보가 되겠다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년월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질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으니까요. 타임 스탬프를 만들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한번 언제든지 다른 생년월일을 계산하셔서 그 상대방의 기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싫어가지고 최소한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기네요.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숫자가 1번 분이신 분들, 상대방은 매지션, 마법사입니다. 상대방께서는 한우물 파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이든 사람이든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면 계단 형식으로 성장해 가면서 결국 그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한 분야에 온전히 쏟아서 그 부분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분이세요. 자, 1번을 뽑으신 분들, 이 분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상대방께서는 상황이나 관계가 복잡해지면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이분을 밀어넣으시면 이분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가 이분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할 거야? 일이야? 나야? 둘 중에 선택해 하면 굉장히 싫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열정을 어느 한 방향으로 태워야만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멀티에 그렇게 능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 하나에 꽂히면 일이든 사랑이든 야근이고 정렬이고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요? 네, 그거 꽂힌 거 하게 냅두세요. 그거 하나를 정말 직성이 풀릴 때까지 다 끝 맞춰야지 다시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가만히 기다리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분한테 바라시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답해,
일이야 나야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몇 시에는 나를 꼭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놀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세요.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이 상대방한테 에둘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분과 만나서 탕수육을 먹으면서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있는 무슨 반점에 당신과 나랑 앉아서 탕수육 먹으면서 재밌게 놀자. 꼭 나와야 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란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을 공략하는 방법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상냥하고 정확하게 이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길어지네요. 되도록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대방의 숫자가 2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 속 깊은 마음의 소유자이자 또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3파예요. 이분은요, 일에 있어서건 인간관계에 있어서건 늘 타인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깊이 파고들어서 굉장한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기도 하고요. 지성이나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대담하고 과감한 면이 있어요. 또 그게 이분이 속한 조직이나 소규모 그룹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내보이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분이 풀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분은 나의 지성과 이성이 내 주변 사람과 이 내 세계를 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헌신적으로 다 드러내는 분이죠. 자, 상대방이 2번 분이신 분들, 이분은 본래 기질적으로 외로움을 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속내를 잘 안 드러내서 여러분이 답답하신 경우가 있겠지만 이분 마음속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분이 여러분께 내 안에 있는 고민을 굳이 다 펼쳐가지고 상대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은 되도록이면 나의 힘듦과 고통과 갈등들을 내 내면 안에서 굉장히 억누르고 또 최대한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만약 이 2번 분을 만나신다면 마치 나한테 표현을 잘 안 해서 철벽을 치거나 속 안에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분의 기질적인 면이 원래 속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번 분은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썸을 타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신다면 이분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자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떠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베풀 수 없거나 잘해줄 수 없거나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손해가 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찾는 상대한테 극단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피해만 끼치고 있는 것 같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만약 이러한 2번 분을 만나신다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분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분한테 헌신을 느끼고 있고 그게 고마운지를 섬세하게 조금 마음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거나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누적받고 있어, 너랑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은 조용히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한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을 갖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겁도 많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마치 분만실에서 다른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조마조마하게 받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임산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표정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겉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애간장이 이렇게 극단으로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숫자가 3번 분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 사교의 아이콘이자 파티장의 호스트입니다. 이 상대방 분은 자유분방한 성격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적든 크든 간에 아낌없이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교의 여왕이자 왕이에요. 이분은 또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또 충분히 도와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구와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인맥이 형성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자신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걸 정말 여러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면서 그것을 계속 영역을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왕이 자신이 파티를 주최하고 거기에 온 손님들한테 한 명 한 명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즐거운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때론 수다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또 타인이 좋아하는 것의 어떤 코드들을 잘 읽고, 또 그것을 어떤 한 무리와 집단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새로운 것들, 트렌드랑 문화를 잘 읽어서 그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쾌락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즐거운 오락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유쾌한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확인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3번 분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이 분을요, 구속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어떤 사교적인 모습에서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행동이 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으니까 되도록 너 혼자 좀 지내라, 나라고만 있어라 라고 하면요, 굉장히 답답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은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늘 똑같은 방식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은 인생을 축제처럼 여기고 되도록 많은 풍요로움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여자 황제의 모습인데, 그것을 마치 이분을 원룸에 가두어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한계를 정해 놓은 것 같다고 느끼면은 이분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숫자 3, 이분은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이분이 그렇게 탱자탱자 놀면은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분은 결국 그렇게 뿌려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씨앗들이 결국 사람이, 인맥이,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도와서 결국 성장해 나가고 성공해 나가는 캐릭터예요. 그러니 그분을 구속하자면 이분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분의 그런 유쾌하고 쾌활한 면을 독려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만큼 당신의 이러한 개방성을 또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 어필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교적이어서 나중에 바람 피지 않을까요? 그걸 다 그냥 냅두면 괜찮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그건 이 3번 분들 각 개인마다 조금씩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리딩과는 별개로 또다시 얘기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기질적인 면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걸 더욱더 힘들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상대방이 1번이건 9번이건 간에 결국 바람을 필 사람은 피고요, 안 필 사람은 안 핍니다. 물론 굉장히 비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상대방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숫자가 4번 분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 초조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예민한 직관력과 예민한 눈치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읽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만이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이면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기회를 놓치거나 자신이 손해를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을 갖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인간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분은 지금 앉아있는 이 사각형의 의자처럼
어떠한 것이든 체계와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질책을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물론 주관도 그렇거니와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상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정말 심하게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득을 얻는 것보다 상처받거나 손해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을 이분은 사귈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될 것 같고 사귈 것 같으면 그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 덤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 같거나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이분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 4번 분을 이렇게 대하신다고 할 때 이를테면 시쳇말로 이분의 마음을 떠본다든지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말 표현으로 이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가는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이나 금전적인 문제, 그거에 있어서 조금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이 상대 이성이든 돈 문제건 직장이건 아니면 다른 상황이건 가족이건 간에 그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분을 대하실 때는요, 본래 기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현실에 단단하게 땅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하고요. 또 시간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분이 바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준치 있죠. 그걸 되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아이고 도대체 숨 막혀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실 어떤 약속이나 시간관념 같은 경우는 꼭 이 4번 분이 아니어도 다른 분하고 지키셔야 하는 거고, 사람의 경우마다 정말 이렇게 완벽주의자가 있는 4번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너그러운 4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개개인별로 각자 합의될 수 있는 지점만 서로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분과 연애를 하는데 느끼기에 이 관계가 예전만 한 긴장감이 없다, 좀 무언가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히려 이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분의 내밀한 어떤 자기 공간이라든지 심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이분은 조금 그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한의 자기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한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다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시기에 여러분께서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또 너무 또 무언가 다른 유흥거리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지나친 음주라든지 너무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에만 너무 심취하지 않으신다면요, 이분과 또 원만한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상대방의 숫자가 5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입니다. 이 상대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조건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라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 그리고 상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일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일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일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어떤 가치관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또 나를 너무 몰아세우거나 나쁘게 보지 않고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질적인 면은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성향의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훈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진짜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분은 모든 관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균형을 잘 맞춰가려고 노력을 애쓰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매체로 본 그 교황님 자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숫자 5번은 오각형, 황금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미남 미녀를 떠나서 매력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잘생기고 예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만한 상응할 만한 내면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한 매력과 이 착한 어떤 본성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이 교황카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 상처받아서 이분을 찾아온 사람들, 뭔가 이분으로부터 포용력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또 이분의 생각과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조금 힘든 사람들이 이분을 좀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분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늘 그런 관계 속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마음속 갈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초연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마음속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황 역시 여기 있는 여사제처럼 사실 겉으로 내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분은 현실주의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하지만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정말 상대한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가치와 정서들을 나누어 주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이분을 이렇게 찾아오고 도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교황의 자리에 앉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상대방을 뽑으신 여러분들은요, 이분을 대하실 때 이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고루해 보일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규범을 따지는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분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분은 굉장히 상처받고 또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내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것처럼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상대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바라볼 어떤 눈이 없을 때 이분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나의 좋은 마음과 정서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분 역시 좋아하게 되고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분이 여러분의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또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얘기하면 이분은 좀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검열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의 태도하고는 달리 이분이 뭔가 뭐 바람을 필 거라고 의심하거나 어떤 불륜을 의심하거나 이분 스스로가 품고 있거나 자기 입 밖으로 내뱉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 있죠.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면 이분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어떤 그 성향들이. 그러니까 모든 5번이 다 이렇게 똑같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 리딩은 그 개개인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질적인 면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대하실 땐 적어도 오버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내가 당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분을 조금 대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기대는 이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더욱 이분 스스로도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5번이 나오신 분들 간단하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대방의 숫자가 6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노력가입니다. 이 상대방 분은 일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나와 맞물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 그리고 애인,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이분에게 바라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어떤 바라든지
욕구나 욕망 같은 것을요, 이분이 그걸 해소해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직장의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그 대상이 이 상대방한테 요구하거나 조금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도록 그걸 훌륭히 해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지금 너무 밥을 못 먹어서 죽이라도 먹고 싶다고 하면요, 이분은 그걸 사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의 행동의 동력은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야만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책임감이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어떤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외로워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일터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소속감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도 좋아하고요. 또 누군가가 이분한테 어떠한 일을 맡기면요, 굉장히 그걸 책임지고 완성시키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일에 있어서도 성취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점점 한 계단 한 계단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이라서 황무지 같은 곳이 있다면 이분이 거기를 가면 곧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열정의 소유자인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내 기꺼이 그걸 하겠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분을 대하실 때 그러한 노력들이 마치 허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여러분의 어떤 니즈를 채워주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너는 그때 그랬잖아,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잣대가 사실은 굉장히 이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노력했던 이 상대분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불신감을 느끼게 하고, 또 나의 이러한 노력이 다 허사였구나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과 다투게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분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비록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도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독려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칭찬을 발판 삼아서요, 더 여러분한테 어떤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의 좋은 사람이자 혹은 내가 당신의 좋은 연인으로서 당신의 노력과 그런 열정이 나한테 굉장히 큰 귀감과 영감을 준다, 물론 지금 말이 너무 문어체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골자의 메시지를 이분한테 전해주면 줄수록 이분은 더더욱 노력할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분과 관계되어 있다는 일종의 관계의 소속감, 내가 당신한테 속해 있고 당신 역시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난 당신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소속감을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면요, 이분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6번 분들과 대하실 때 나의 주관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과 상대방의 어떤 노력들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평가는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그러한 어떤 서브 텍스트가 깔린 대화로 이어가면서 너무 여러분의 어떤 자기 주관을 이 사람한테 투영했을 때는요, 어떤 대화의 불균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해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상대 이성과 교제를 할 때 내가 어떤 걸 바라면 급격한 변화를 바라잖아요. 근데 평생 한 20년, 30년을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게 될 리가 만무하죠. 근데 한 일주일 지켜봤는데 안 변해요 라고 하면은 변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사람이 바뀌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어떤 태도를 변화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상대를 너무 배타적으로 배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인정해주는 어떤 부분에서 출발하면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번호가 7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전차예요. 이분은 일에 있어서건 인간관계에 있어서건 자기가 목적한 바, 목적지, 자기가 꽂힌 거, 꽂힌 사람, 그런 게 이분 시야나 이분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에 포착이 딱 되고 정해지면 거기로 정말 쉴 새 없이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이 내려져서 정한 목적지가 있으면요, 그걸 달성할 때까지 굉장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가치관과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분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렸을 때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을 목적지로 정했어요. 여러분한테 막 질주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딴 방향으로 갈래 하고 방향을 돌린다는 거죠. 물론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돌리려면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 회전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에게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는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라면 기분 나빠서 11번째 찍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만큼 이분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늘상 전쟁터에 있는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쪽에 달이 보이시죠? 또 여기도 흑과 백이 보이시고요. 사실 이분께서는요, 일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 아니면 도로 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정말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욕구, 정복하고 싶은 욕구, 성취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요. 다방면에서 단 하나의 욕망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7번 분은 외모나 어떤 옷 스타일과는 별개로 굉장히 관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섹시해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섹시한 걸 좋아합니다. 다만 그거를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내면의 어떤 충동과 욕망을 좀 상대한테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안에서 그냥 내밀하게 갖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죠. 아티스트적인 기질보다는 퍼포머의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기보다 사람들이 이분한테 역할을 많이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거 네가 해봐, 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여받은 사명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 지금 정보를 알아보느라고 또 분주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사귀신다면 이분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많을까? 나 말고도 신경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나 말고도 해야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느낄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지하철 같은 거예요. 나라는 역 말고도 일이라는 역, 동호회라는 역, 모임이라는 역, 그런 곳들을 다녀야 하는 어떤 숙명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7번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수 없는 어떤 기회가 없다던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극단적인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차가 출발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7번 분을 대하신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이분은 자신의 존재감이 내가 바라는 상대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거나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의 이런 열정과 노력이 굉장히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별 관심이 없을 때 이분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외모라든지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떤 태도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볼품없게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일종의 자존감 하락과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분을 대하실 때 이분의 이러한 저돌적인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가시처럼 돋아나서 여러분들을 조금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다라는 말은 단순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 개개인마다 성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한테 아픈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분의 성미가 워낙 급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워낙 부여받은 어떤 목적지와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조금 기다려주는 방향으로 어떤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과 태도로 이분을 조금 받아줘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분은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또 능력이 굉장히 높게 일과 사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인정 욕구를 여러분들로부터 조금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어떤 경우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이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여러분들과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엔 잘 몰라요. 한참 지나가고 나서 약간 속도를 줄였을 때 뒤돌아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되게 지나온 길이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나 집착이나 미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순간을 공유할 때는 이분이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 스스로 알게 되는 어떤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번 분을 대하실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분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한테 투영해서요. 자, 7번 분들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자, 상대방의 숫자가 8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은요, 존버의 아이콘입니다. 이 상대방 분은요, 여기에 계신 다른 어떤 캐릭터들보다도 인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참을성의 끝판왕이에요. 그건 물론 개개인마다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아무도 쉽게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인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의 현실과 상황을 참으면 참을수록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믿음과 희망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인내의 힘이 이러한 지금 야수, 사자를 길들이는 힘과도 맞먹기 때문에 이분 내면과 외면의 상처들은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어디 가서 놀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아름다워지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쇼핑하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아끼고 참고 스스로 억누르면서 그 소중한 어떤 에너지들을요, 다른 사람을 밝히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 계신 우리 노부모님께 혹은 조금 상황이 어려운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내가 즐기고 내가 사고 싶지만 그거 아껴서 상대방한테 준다든지, 도시락 못 사온 친구한테 내 밥을 나눠준다든지, 별의별 게 아무튼 다 했겠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편으론 또 외롭고 서러운 지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많이 퍼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둘리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때때로 외롭고 힘들 텐데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특히나 자신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분인데 상대가 좀 알아주면 훨씬 좋겠죠.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니까 사실 난 세상에서 어떤 거다고도 바꿀 수 없는 되게 소중한 걸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조금 쉴 땐 쉬고. 이분이 좀 번아웃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참고 또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그러한 어떤 것을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 그럼 이분 굉장히 또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어떤 천사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기질이라는 거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 모든 카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헌신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소중한 당신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하고 있는 도중인데 전화를 좀 할 수도 있고 막 계속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심하다 보면 집착처럼 막 그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따져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태도가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 또한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마치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사람 무슨 애정결핍이 있나?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받고 싶어 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8번 분을 대하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이런 헌신을 다독여주면서 쉴 수 있는, 이분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이분의 이러한 어떤 열정이 조금 다른 취미라든지 이분의 어떤 힐링으로 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굉장히 빡세게 일하고 또 그 짬짬이 틈을 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분 빡세게 굴리지 마시고, 굴리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좀 편안해질 수 있게, 나한테 좀 안겨 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더없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인내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다가 더 참으라고 막 쏟아 부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요구 조건 같은 거, 나의 욕망 같은 거, 네가 좀 참아서 나를 좀 만족시켜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때때로 이분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을 받아주면서 또 이분의 어떤 치유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회복 욕구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99번 내가 뭔가 먹고 싶고 하고 싶었던 걸 참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한 번, 딱 한 번, 어디 가고 싶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그래, 가자, 내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또 이분이, 아이고, 그러면 또 내가 뭔가 피해주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괜찮아. 그거 나 가고 싶었어, 나의 욕망으로 막 끌어들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케어해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어떤 궁금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어떤 것들이 생겨서 여러분을 약간 집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전화를 해오고 물어올 때 그것을 귀찮다고 하시면은 이분 스스로 정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노력과 열정이 여러분에 대해 자기 어떤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패배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대하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워낙 이렇게 참느라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몸보신도 좀 잘 시켜주시면 훨씬 좋겠죠. 결론, 이분의 헌신과 컨디션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굉장히 좋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상대방의 숫자가 9번이신 분들, 이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보는 그 세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상대방이 얘기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세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의 생각은 왜 그런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것에 대한 취하는 방식도 그게 내 방식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 세계관,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어떤 다른 성질의 것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로 나온 숫자가 똑같은 9번이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숫자라면 이분을 이해하기가 또 결코 쉽지는 않죠. 적어도 제가 주변 사람에서 본 경험으로 미루어 본 바, 이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이상주의가요, 남들이 결코 꺾기 힘들어요. 그것이 마치 이분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굉장히 조밀하고 내밀하게 가슴속 깊이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거기 가지마 야 거기는 아니야, 그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막 수많은 얘기가 쏟아져도요, 이 그림처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오직 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등불에 의지해서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조금 어떤 소외된 캐릭터처럼 느끼실 텐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어울리고요. 다만 그 속에서 내가 그들과 더욱더 아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지키면서 적당히 관계를 또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한 번씩 그걸 또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그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떤 지혜와 현명함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그런 조언을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바에 따르면 나중에 가고 나면 굉장히 뻔하고 고루한 얘기가요, 그것만큼 굉장히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얘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요, 그냥 나온 똥고집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자기는 봤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게 모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 뿐이지. 마치 영화 감독이 내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 눈하고 내 머릿속에는 선명한 어떤 장면들인데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 공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9번의 상대방 분을 대하실 때는요, 이분만이 가진 어떤 고유의 태도와 말투와 어떤 세계관, 생각들에 대해서요, 결코 너무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쉽게 마음을 터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요, 아, 내가 굉장히 지금 나한테 털어놓는 게 나한테 큰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분한테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마음을 이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분한테는 이분 스스로가 조금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나 요구들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시고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이 추구하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취미,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어떤 다양한 문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같이 어울리는 방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분이 나누고 싶어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이분을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또 다른 세계, 바로 당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말이 쉽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기질적인 어떤 부분을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많이 마음이 가네요. 딱해요. 자, 여기까지 생년월일로 풀이해서 소울 넘버로 알아본 각 상대방 분들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질적인 면이 이렇다는 거지 각각의 성향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 더한 숫자가 그럼 모두가 똑같은 기질을 갖느냐, 그렇게 오해하진 마시고요. 적어도 어떤 공통 분모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도 좀 합리적으로 정말 와닿는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세요.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청자분들께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많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딩을 다른 타로 리더님들께서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저한테 오리지널리티는 요구하지 마세요. 원조가 무엇인지, 어떤 리딩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고 풍부한 얘기는요, 언젠가 또 제가 더 공부하고 스스로 좀 알아내는 부분들, 데이터가 쌓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딩이 미신인지 어떤 통계에 근거한 건지는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미신도 안 좋아하고 통계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그 이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는 어떤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